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욱합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복비에 대하여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비가 사실 비싼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죠? 사실 많이 비싸죠. 근데 비싸도 이때까지 정부 관리를 안 했죠. 그죠? 관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상가의 절반은 보통 부동산 중개업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집을 한두 채만 소개해줘도 한 달은 거뜬히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죠,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보통 한 개 내지 두 개, 많으면 두 개, 그죠,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좋은 상가는 부동산 복덕방이 다 차지하고 있죠. 중개업소가. 그만큼 수수료가 높다는 말이겠죠. 그만큼 벌이가 개안타는 이야기죠. 부동산 중개업 시험을 치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지를 보고 거기 모일 때는 그만한 이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공무원 시험도 보면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다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하죠. 그러면 왜 몰리겠습니까? 그만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에 대해 혜택을 줄였어야 되죠. 그죠? 그럼 중개업 수수료도 진작에 낮췄어야 되죠. 그만큼 벌이가 잘 되니까 중개업에 뛰어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까지 방치했다가 최근에 3, 4년 동안 우리가 집값이 너무 상승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왜냐면은 그때는 우리가 집이 4, 5억 이래 할 때는 5억 정도 할 때는 한 450만원 내도 야 이게 많은데도 어쩔 수 없이 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집이 10억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900만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900만원 하루아침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더블이 되죠. 더블이. 그죠? 같은 집을 하나 팔아도 수수료 더블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발이 나오죠. 반값 복비 오늘 현실화되나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반발하겠죠. 왜 반발하겠습니까? 자기들은 뭐 한 게 없는데 집값이 올랐을 뿐인데 그래서 수수료가 올랐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왜 우리한테 이거를 강요를 하냐 이렇게 해갖고 사실 이걸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왜냐면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 엄청 많거든요. 그만큼 쪽수가 늘었다는 거죠. 그죠? 세력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중개협회가 있잖아요. 중개업소 협회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건드렸다가 표가 날라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 조율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집값이라는 게 그 부동산 우리 소개가 사실은 왜 비싸냐면은 아파트는 사실 우리가 그냥 소개만 해주고 끝 아닙니까? 그렇게 뭐 체크하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문구에 보면 다 적혀 있거든. 뭐 하자 했을지는 뭐 책임을 누가 진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개업소가 해주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 상가를 얻어갖고 그다음 부동산 하나 차리고 광고를 하나 내는 거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900만원어치의 수수료를 양측 다 해서 10억짜리를 매도했을 때 양측 다 해서 18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그에 대한 노력이 없다 이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게 사고 파는 매도 당사자들은 높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아니 내가 이렇게 비싼 상가에 좋은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광고로도 때리고 그죠, 이렇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너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오면은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도인하고 집주인하고 조율, 그리고 매수자 조율, 시간 조절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죠? 근데 갑자기 이게 수수료가 2배가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우리가 수수료라는 건 우리가 뭡니까? 내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정당한 서비스를 했다면은 정당한 수수료를 주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너무 우리가 중개업이라는 한정해가지고 업자들한테 어떤 권리가 되어버렸죠. 그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면은 할 수 없다는 권리. 근데 이게 정부에서 그만큼 키워준 거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왜냐면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개업에 뛰어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만큼 수수료 높으니까. 저는 또 그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너무 관여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을 얼마 받아라. 저는 이렇게 하면은 너무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를 정해놓으니까 전부 다 9%를 다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9%가 9% 받아라는 게 아니고 상한선이거든요. 상한선인데 무조건 9%를 다 받잖아요. 그죠? 이게 법이 되어버렸죠. 그거는 이제 정부가 9%를 상한선을 정해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없애버렸으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일도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경쟁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9%라는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전부 다 9%인 줄 알고 우리가 0.9%죠. 0.9%인 줄 알고 수수료를 당연히 내게 받으려 하고 중개업자들은 또 우리는 매도인은 부동산 매수인은 당연히 줘야 되는 의무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율을 할 수 있는데 조율을 할 그것도 안 되잖아요. 내가 급하게 또 집을 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떤 부동산 중개업의 권리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믿게 돼야 되는데 시장의 원리가 안 지켜졌죠. 이거는 왜냐하면 아파트 저는 이렇게 중개를 하시는 수수료는 좀 낮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상가만 이렇게 그저 비싼 상가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그만큼 수입이 되니까 비싼 상가까지 얻고서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아파트 상가에 우리가 뭐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상가들을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이 상가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편의가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비싼 수수료를 주고도 비싼 임대료를 주고도 들어오니까 다른 업체들이 다른 조그만 상가 어떤 업소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미리 다 차지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는 옛날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폭비 올라가니까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동산 아파트를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에 직접 거래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 이런 거는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파트 계약서에 보면은 우리가 요즘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이게 하자, 누수, 하자, 누가 책임지고 이런 게 그거를 몇 개월 이상 이내에는 하자 보수해준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써가지고 법무사 수수료만 주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무조건 부동산 중개업소만 해야 되는가 싶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세력이 너무 커졌죠. 워낙 이게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이제는 함부로 복비를 내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반발이 심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비싼 복비를 계속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적당한 타입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 복비를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를 소개할 우리 상한선 하한선이 이게 애매하단 말입니다. 저는 상한선 하한선을 사실은 없는데 없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하한선을 그럼 우리가 정해주는 거라. 하한선을 정해주면은 우리가 상한선을 9% 해놓으니까 9%가 딱 이게 정찰제로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한선을 3% 딱 정해주면은 하한선이 일단 기본이 돼가지고 좀 더 높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자유롭게. 예? 하한선을 우리가 3%를 딱 정해놓으면은 10억짜리 팔면은 300만원의 복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우리가 그게 기준인갑다 싶어서 보통 그렇게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큰 수고가 안 되기 때문에 한 3%만 줘도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충분히 부동산 그래서 경쟁이 돼야지. 이게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한 아파트 단지에 한 5개의 부동산이 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경쟁이 돼가지고 3개는 먹고 살아도 2개 정도는 어려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어려워야 이 가격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근데 5개가 다
살 만큼 벌 수 있으면은 이게 가격이 수수료 내리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서비스가 나아지지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를 하한선을 정해주고 하한선에서 협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수고를 많이 했다. 그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하면은 1% 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정해져. 사는 사람은 3%를 주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3%를 기준해놓고, 자, 내가 좀 빨리 팔고 싶어서 물건이 이제 잘 팔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만 주고 내놔도 팔아준단 말입니다. 근데 주택 안 팔리는, 그죠, 우리가 저 외지에 있는 잘 안 팔리는 아파트, 안 그러면 주택이나 상업시설 이런 거는 안 팔리죠. 잘 힘들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선전도 해야 되고 광고도 많이 때려야 되고 또 사람도 소개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자, 판매자가, 그죠, 매도자가, 부동산 매도자가 내가 이걸 빨리 팔아주면은 당신이 2배를 주겠다. 그죠? 그러면은 6%를 주겠다, 9%를 주겠다, 3%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한선을 3%로 기본으로 하고, 자, 이것을 판매자는, 매수자는 3%를 하고 판매자는 그 대신 매도자는 3%에서 9%까지. 자, 그 또 너무 또 상한선 안 정해 놓으면은 너무 많이 사실은 많이 올라갈 수는 없는데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최고 9% 이상은 못 받게, 그죠? 이렇게 딱 정해놔야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는 또 보면은 내가 이 부동산을 보니까 비싼 아파트는 또 수수료를 많이 받고, 그죠? 낮은 아파트는, 저 지방 아파트 이런 데는 집값이 낮은 아파트 수수료를 또 적게 받아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자, 이게 9억 원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이제 810만원에서 이게 참 저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9억 원 아파트 팔 때는 또 몇 프로고, 예, 또 몇억 원 이하는 또 몇 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개수수료가 바뀌는 개편안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는 그죠 9%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전세는 또 이제 6억 원 기준으로 해서 180 낮춘다는데 임대도 3%를 하면 되죠. 3%. 임대가 사실은 뭐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정부에서 자꾸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자꾸 법을 복잡하게 만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헷갈리고 혼동된단 말입니다.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놓는 게 제일 좋고, 너무 이제 이게 수수료 높다 싶으면 국가에서 조금 조정해갖고 한수를 빨리빨리 낮춰줘야 되죠. 이 금액을 빨리빨리 낮춰줘야 된다면, 그래야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가 줄어들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이게 수수료가 높구나. 그리고 자, 공무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젊은 사람들이 왜 공무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이게 뭐 보수가 높거나 편의시설이 높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높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좀 낮춰줘야죠. 그죠?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좀 경비를 낮춰주든가, 안 그러면 연금을 좀 개혁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이 조금 줄어들게 만들어줘야죠. 너무 이렇게 공무원 외에는 우리가 젊은이들이 희망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을 5구간, 이 매매 가격 기준으로 이게 현행 중개보수는 5가지로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아 6억 원 이상 거래 요율을 낮추고 현재 0.9% 상한요율 0.7% 인하하는 게 주 내용이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 가격 기준으로 5구간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결정한다 라고 하고, 1번 1화는, 이번에 제시된 1화는 매매가 기준 2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4%, 12억 원 이상 0.7%. 자, 금액이 높으면은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금액이 높으면 수수료가 좀 낮아져야죠. 그죠?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하는 기존에 9억 원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고가 구간을 3개로 세분하고 요율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매매가 기준 2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 0.3%,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 상한을 정의한다. 전 여기서 자, 매수자가 왜 이렇게 많은 그걸 내야 됩니까? 그죠? 매수자가. 매수자는 저는 0.3%로 해주고, 매도자만 3%에서 하한선을 3% 주고, 그 다음에 상한을 9%까지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매도자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쉽게 팔릴 것 같으면 내가 3%만 받으면 되고,
그죠? 그다음 인기가 없는 이런 부동산은 좀 수수료를 높여줘야 부동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팔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의해서 이거를 상한선을 좀 적절하게 서로 의견을 해서 조율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죠? 이게 매도자, 매수자 간에. 그래야지 이게, 적당한 적정선이 나올 건데, 그냥 정부에서 이거는 무조건 4%, 3%, 뭐 이래 정해주면은, 비싸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생각이 안 맞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수료 비싸다는 거죠. 기존에도 비쌌는데, 지금 집값이 오르니까, 더 이제 중개업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파트 상가에, 그 주택 상가에, 부동산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더 많아질 수 있다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안 맞죠. 이거 경제 논리로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게 뭐 맵 구간 뭐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간단하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시장 원리에서 간단하게 모든 것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놈의 정부가 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무조건 이거를 하나하나 다 가려고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근본은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많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많고 국회의원이 법안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임기 동안 저는 진짜 좋은 법안 한 개만 만들어도 되는데 진짜 우리가 필요하고 딱 세밀하게 해가지고 조율해가지고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1년에 몇 개씩 그저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짜집게 해갖고 법률을 만들어 버리니까 법안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이거 법은. 네? 셀 수 없이 법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법이 많아지면은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되고 지금 절반으로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법안도 많이 만들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진짜 뭐 법안 하나 만들 때는 국회의원 전체가 그저 막 토론을 하고 난상 토론을 하고 이래가지고 한 법안을 진짜 1년에 임기 동안 자기 임기 동안 한 개 만들면은 잘한 걸로 이렇게 판단해줘야지 법을 그저 막 누더기 그저처럼 자꾸 만들어봤자 이거 국민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부가 자꾸 뭘 많이 하려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본법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국가에서는 인간의 개인이 자유를 가장 존중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가 억압이 될 수 있다는 이게 기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위에는 정부가 자꾸 타치를 하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커지고 자꾸 세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을 자꾸 국민을 통제하려는 이런 일들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되면 이게 독재로 가는 거죠. 자꾸 정부가 일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쓰고 국민을 자꾸 통제하려다 보면은 이게 자꾸 그게 재미가 들린단 말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해갖고 통제를 할 수 있구나. 그죠? 코로나를 가지고 지금 그죠? 이거 우리가 자꾸 국민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해보니까 통제하니까 이게 아 재밌거든요. 정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꾸 벌 만들어갖고 저 통제를 하려고 하죠. 그죠? 기본 자율권에서 내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할 일은 자 개인이 조심하는데 자 거리를 뭐 몇 미터 이상에 떨어져 앉고 앉을 때는 그죠? 식사를 무슨 할 때는 몇 미터 뭐 1미터 간격을 두고 식사를 하시고 자 시간 제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동 제한 하면 안 되고 예? 국가가 그죠? 국민에게 자유를 말할 권리 이동의 자유 그죠? 이런 거를 제한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자유국가에서는. 그런데 자꾸 제한을 하잖아요. 예? 모이지 마라. 아, 왜 모이면 안 됩니까? 모이더라도 좀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보호장비 쓰고 모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식사를 할 때는 뭐 간격을 두고 자,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칸막이를 하든가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장사도 그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아니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 길거리 가다가도 모이지 말고 얼굴도 부딪히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지하철도 모이지 말고 버스 안에서도 모이지 말고 출퇴근도 하지 말고 이래야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할 때는 기본을 내주고 기본은 자 코로나 전국이니까 질병이니까 앉아서 대화를 할 때는 뭐 마스크를 끼고 이래 그런
규정만 정해주면 되죠. 예, 예방 차원의 그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뭐 식사를 할 거나 뭐 마스크를 벗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간격을 몇 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스포츠도 구경해야 되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자, 스포츠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그러면은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다 싶으면은, 자, 1m 간격 떨어져 앉아서 해라. 그죠? 그리고 들어갈 때 줄 쓸 때도 1m 간격을 두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다 아무 일이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걸릴 사람 걸리고 안 걸릴 사람 안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통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걸릴 사람 안 걸리고 이게 낮아지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동산 중개수 수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선을 3% 정해주고 3% 매수자는 3%를 무조건 타고 매도자는 3%에서 이제 9%까지 상한선을 협상하에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협상하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시장 원리에서 다 가격이 조절된단 말입니다. 내가 집이 안 팔리는 거는 좀 많이 줄 테니까 좀 팔아달라. 안 그래도 지금 이래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많이 내고 많이 주고 파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잘 안 팔리는 거는 더 주고 판다 이렇게 내놓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암암리에. 그러니까 법이 정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한선 정해주고 상한선을 상한선을 정해주려면은 한선에서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할 수 있게 놔줘야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누더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